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에 홀로 살아가는 늙은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젊은 시절 활빈당을 이끌며 탐관오리들을 혼내주던 그 유명한 홍길동이었지요. 어느덧 67의 나이가 된 홍길동은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도 허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매일 아침이면 뒷산에 올라 해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곤 하였답니다. 그동안 내가 한 일들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홍길동은 종종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악한 관리들을 혼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일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홍길동이 장에 나가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의 일이지요. 장터 한쪽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석동이 참 가엾기도 하지. 할아버지가 그 홍길동한테 당해서 집안이 망한 뒤로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그래도 어린 나이에 혼자서 참 씩씩하게 살아가더라고. 병든 고모 할머니까지 모시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아이 마음속엔 복수심이 가득하다던데? 언젠가 홍길동을 찾아서 원수를 갚겠다고 늘 다짐한다더군. 홍길동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석동이라. 혹시 그 아이가 정판서의 손자란 말인가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소? 홍길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초가집에서 고모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모 할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사실상 그 어린 아이가 혼자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지요. 그날 밤 홍길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여 년 전 정판서를 응징했던 일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당시 정판서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억울한 죄를 씌워 무고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악질 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정판서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며칠 후 홍길동은 석동이가 사는 곳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초라한 초가집이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집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아이였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등을 곧게 펴고 걷는 모습에서 꺾이지 않은 기상이 느껴졌습니다. 석동아, 오늘도 산에 나물 캐러 가는 거냐? 네, 아주머니. 고모 할머니께서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쑥을 좀 캐다가 죽을 끓여 드리려고요. 석동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슬픔이 묻어나더군요. 홍길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자신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때 홍길동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석동이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혼자 먹지 않고 마을의 더 가난한 할머니 댁에 몰래 갖다 놓고 오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다고 다들 말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석동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홍길동의 귀에 들렸습니다. 홍길동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은 다름 아닌 정판서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정판서. 그 사람도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탐욕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지. 홍길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응징한 것은 정판서의 악행이었지. 정판서라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홍길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다음 날부터 홍길동은 석동이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우물에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떼어 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병든 고모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본 후에야 자신의 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고모 할머니의 건강이었어요. 요즘 들어 기침이 심해지셨고 밤마다 열이 나서 석동이가 찬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약재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쩌지. 석동이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본 홍길동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홍길동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활빈당을 이끌 때 익혀둔 약초 지식을 활용해서 기침과 열에 좋은 약재들을 직접 캐러 간 것이지요. 도라지, 감초, 생강. 홍길동은 정성스럽게 좋은 약재들을 골라 캐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석동이네 집 뒷마당에 몰래 놓아두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처럼 보이도록 깨끗한 삼배 보자기에 곱게 싸서 말이지요. 이게 뭐지? 아침에 일어난 석동이가 뒷마당에서 약재 꾸러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 할머니, 누군가 약재를 갖다 놓고 가셨어요.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고모 할머니의 기침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홍길동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석동이네 집은 난방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어느 추운 저녁, 홍길동은 또 다시 은밀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잘 마른 장작과 숯을 준비해서 석동이네 집 근처 숲속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석동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작은 쪽지를 떨어뜨려 놓았지요. 뒷산 큰 소나무 아래를 보시오.
이 쪽지는 또 뭐지? 석동이가 쪽지를 발견하고 뒷산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로 큰 소나무 아래에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장작과 숯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석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추위에 떨던 고모 할머니를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동이가 고모 할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마을 어른들께 일거리를 부탁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겨울철이라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여러 집을 돌아다녀도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석동아, 석동아.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석동아, 내가 글을 좀 안다고 들었는데 혹시 편지 대필 같은 걸 할 수 있겠니? 네,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참 잘 됐다. 우리 마을에 글 못 읽는 분들이 많은데 자식들한테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거든. 한 통에 쌀 한 되씩 주기로 했으니 어떠냐? 석동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마을 서당에서 아이들 가르칠 보조 선생님을 구한다더구나. 내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해볼 생각 없니? 물론 이 모든 것은 홍길동이 뒤에서 조용히 주선한 일이었습니다. 홍길동은 마을 이장님과 서당 훈장님을 각각 찾아가서 석동이의 사정을 설명하고 일자리를 부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석동이에게는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대필로 쌀을 벌어와서 고모 할머니께 맛있는 죽을 끓여 드릴 수 있었고, 서당에서 받는 작은 보수로는 약재를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석동이는 이 모든 행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다니. 석동이는 혼자서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약재가 나타난 것도, 장작이 준비된 것도, 일거리가 생긴 것도,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석동이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정체를 알아낼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달밤의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조용히 서성이는 한 노인의 그림자를 목격한 것입니다. 저 할아버지가 혹시 석동이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은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석동이가 밤중에 본 그 노인의 정체가 궁금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석동이는 밤마다 몰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그 신비한 은인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석동이가 고모 할머니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집을 나섰지요. 오늘은 꼭 그 은인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속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던 석동이는
깊은 계곡. 근처에서 한 노인이 혼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분이구나. 석동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르신. 석동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그 얼굴을 본 순간 석동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은 석동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할아버지의 원수 홍길동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는 석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홍길동, 내가 바로 그 홍길동이지. 홍길동은 석동이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아이야. 나는 홍길동이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너란 말이야? 할아버지의 원수가. 석동이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에 고마워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왜 나를 도왔어? 죄책감 때문이야? 아니면 나를 가지고 놀려고? 석동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홍길동은 석동이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도망가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내 말이 맞다. 나는 내 할아버지를 벌했다. 그리고 그 일로 너희 집안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동정을 베푸는 거야? 석동이가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물론 잘못한 일도 있었겠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아버지였다고. 석동이의 외침에 홍길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판서는 탐관오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을 뿐이었거든요. 석동이가 계속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런 할아버지를 너는. 그때 홍길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몰랐다. 뭘 몰랐다는 거야? 내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오직 그분의 악행만 보았을 뿐이다. 홍길동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젊었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았다.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단다. 그런 말로 변명하려고? 변명이 아니다.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홍길동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할아버지를 벌한 것 자체는 당시로서는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석동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원수로만 여겨왔던 홍길동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나를 도운 건 죄책감 때문이야?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홍길동이 석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훌륭한 아이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고, 고모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심도 깊구나. 그런 너를 보니 내 할아버지께서 너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 말로 나를 달래려고 하는 거야? 석동이는 아직도 홍길동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홍길동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화살 한 자루였어요.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직해온 화살이다.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리키라는 의미로 가지고 다녔지. 홍길동이 그 화살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무슨 소리야? 진정한 의로움은 악을 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어루만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옳았구나. 석동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원수로만 여겨왔던 홍길동이 이렇게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석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다만, 내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홍길동이 일어나려 하자 석동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 너는 정말 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홍길동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안다. 내 할아버지는 한때 잘못된 길로 빠졌을 뿐, 본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다는 것을. 그 말을 남기고 홍길동은 달빛 속으로 사라져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동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홍길동이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로요. 석동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홍길동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동이 옆에 앉았지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석동이는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을까요?